안녕하세요. 덕후 게임을 만들고 있는 성공하고 싶은 덕후 빅티퍼의 김정진 PD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유구드라 리버스라는 작품으로 인사드리게 되어 감사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브컬처 게임 중 A급으로 이야기되는 게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서브컬처라는 단어가 이야기될 때 저희 초기 개발진들도 서브컬처 장르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고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R&D 중 서브컬처라는 장르에 A급으로 남을 수 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자라는 목표로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아트적으로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느낌을 주고자 지금의 그림풍을 선택하고 유지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게임 플레이는 쉽게 공략이라는 매니아들의 집요함을 이끌어내고자 목표를 잡았습니다. 또한 이능자 한 명 한 명이 매력적이고 스토리에 빠져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A급이라는 목표에 맞는 스펙과 구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진행했습니다. 당시 에픽7, 프린세스 커넥트 리다이브 등 게임에서 셀 애니메이션을 화려하고 멋지게 도입한 상태로 마스터분들의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기에 저희도 과감하게 셀 애니메이션을 택하여 도입하였습니다. 메인 스토리라인과 이능자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되었습니다. 당시 아포칼립스의 배경, 스토리로 서브컬처들이 개발되고 있었기에 저희는 판타지 느낌을 더욱 살리고자 결정하였고 다른 맛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처음 한두 명의 이능자가 나올 때만 해도 문제가 없었지만 많은 이능자들의 이해관계가 생기면서 짜임새 있게 유지하는 게 가장 힘들었고 지금도 풀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스토리를 보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많은 떡밥을 초반에 풀어놓다 보니 잘 회수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부분도 어떻게 회수하는지 지켜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이지 않을까 말씀드려 봅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대만 버전은 말씀드려 참 부끄러웠습니다. 기본적인 시스템만 갖추고 서브컬처에 필요한 감성을 담아내지 못했던 상태로 차별점을 다루기도 되게 부족한 게임이었습니다. 일본 버전은 서브컬처에서 중요시하는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서브컬처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많이 놓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드리고 오래 게임을 하실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가챠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서비스할 때 중복 가챠에 대해서 세계수의 추억이라는 아이템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 가챠를 많이 하셨지만 공명을 5성까지 도달하기 힘드셨고 그 당시 게임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맵고 허들이 높았습니다. 한국에 올 때 가장 먼저 뜯어고친 부분이 중복에 대한 보상을 보장해드리고 더욱 빠른 성장을 지원하도록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큰 차별점은 이제 또 스킬 카드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입니다. 내부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많았던 부분인데 일본 버전에서는 운적인 요소가 많다 보니 쉽게 진행할 수 있지만 반대로 리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다 보니 많이 번거로운 플레이 패턴을 만들었었습니다. 리트를 줄이고 전략적인 팀 구성과 스킬 사용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고민하였고 생각보다 마스터분들께서 잘 적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끝으로 컨텐츠 부분인데요. 파트너를 과거 이제 중복 보유로 획일화된 모습이 많았던 부분이 아쉽고 다양하게 파트너를 보실 수 있도록 중복을 제거하고 호감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개선하면서 획득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셨기에 미공이라는 컨텐츠를 추가하여 좋은 파트너를 획득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환영의 탑의 경우 주기마다 리셋되는 방식에서 누적형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짧은 주기로 인해서 라이트한 플레이를 즐기신 마스터분들께서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셔서 편하고 오래 하실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지금은 특별하다고 말씀드리기 아쉬운 부분이지만 셀 애니메이션을 도입했던 건 서브컬처라는 게임에서 한 명의 이능자를 표현하기에 좋은 요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퀄리티가 동일하지 않고 아쉬운 이능자 셀 애니메이션이 제공되어 죄송스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리뉴얼하면서 퀄리티와 연출 시간을 확장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게임에 SD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귀여운 느낌을 주기에는 너무 좋은 표현이라 선택을 하였고 SD가 작지만 동작 하나하나에 공을 들여서 보는 맛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 맛을 살리면서 어떤 전투를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 다소 정적이지만 전략도 살릴 수 있는 턴제 방식을 사용하여 의도한 것을 모두 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하여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턴제 방식으로 인해 속도감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스터분들의 의견을 받아 개선하려고 내부에서도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방향성에 맞춰 개발을 마치고 뼈대가 갖추어질 시점에 우리가 만든 게임이 시장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지 유저분들께 방향성 검토를 받아보고 싶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여 대만 및 싱가포르에 소프트 런칭을 해서 유저 반응과 검증을 해보자는 내부 의견이
모아졌고 그러던 와중에 대만의 신생 퍼블리셔로부터 소프트 런칭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2020년 소녀평화 샤이닝 메이든이라는 타이틀로 소프트 런칭을 진행하였습니다. 아무래도 테스트 목적이 큰 소프트 런칭이다 보니 대만 퍼블리셔 입장에서는 수익화되지 않아 방치하다시피 운영이 되었고,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만 퍼블리셔 측에서 업종 변경으로 먼저 테스트를 중단하자고 제안이 왔고, 목적성이 없는 테스트만 진행하는 상황이었기에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소프트 런칭을 중단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단순히 게임에 대한 개발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졌던 저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일본을 서비스하게 된 것은 예상외의 연락을 받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만 퍼블리셔와 소프트 런칭을 중단하자마자 바로 일본 소재에 있는 중국 퍼블리셔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요. 담당자는 서브컬처에 대한 정통하신 분이었고 애정도도 깊으신 분이었습니다. 대만에서 저희 게임을 접하고는 일러스트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 시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하셔서 대만 퍼블리셔와 관계가 종료되자마자 연락을 주셨다고 하셨고, 정확히 저희 게임에 필요한 부분과 보강해야 할 부분을 이후에 대한 방향성 등에 대해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여 계약을 체결 후 일본의 서비스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작이 너무 좋았기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담당자와도 이야기가 잘 통하여 즐겁게 작업을 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던 상황에서 출시를 앞두고 어떠한 내부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총괄 리더를 포함하여 담당자분들이 이직을 하게 되었고, 이후 그 팀에 있던 다른 담당자분들도 다른 곳에 이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출시 또한 예정된 일정에 점차 미루어지다가 다른 담당자가 배정되고 출시가 진행되게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시를 생각해보면 기쁜 것도 많았고 아쉬운 점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쁜 것은 서브컬처의 본산이 일본에서 인기 순위 1위, 매출 순위 31위를 달성하였을 때고, 반면에 아쉬운 것은 게임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업적인 부분이 우선되면서 게임 업데이트나 콘텐츠 등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당초 논의되었던 방향성과 다르게 게임이 흘러가기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퍼블리셔와 사업성보다는 게임성에 집중해 논의를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서브컬처라는 장르에 대해 이해를 기반으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좀 더 많았더라면 좀 더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유저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많은 마스터분들이 아시다시피 더 이상 마스터분들에게 실망감을 남겨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서 게임에 대한 좋은 추억을 남겨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퍼블리셔와 이야기를 나누어 저희가 서비스를 이관받아 직접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 쉽게 판단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접 운영을 하고 유저분들의 교감을 하면서 양질의 서비스와 유저들의 만족감을 드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게임성 외에도 서비스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고 일본의 많은 마스터분들이 저희 게임을 좋아해 주시고 즐겨하고 계신 상황이었지만 서비스 중단이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저희 게임을 좋아하는 마스터분들께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지금도 5만 명이 넘는 일본의 마스터분들께서 트위터를 통해서 기대와 추억을 회상하며 기다려주시고 있어 너무 감사드리고 죄송하여 꼭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아마 마스터분들께서 게임 외적으로 우려와 관심이 가장 많은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저희의 부족한 경험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두 번의 서비스 종류가 있었지만 저희는 진심으로 서브컬처를 좋아하고 진심을 다해 만들고 있는 만큼 마스터분들께 최고의 경험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구드라 리버스가 기준이라 생각하며 지금의 모습을 더욱 발전하고 다듬으며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구드라 리버스의 새로워진 모습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대만, 홍콩, 마카오 그리고 일본 마스터분들께 다시 찾아뵙고 새로운 마음으로 즐기실 수 있도록 현지 퍼블리셔 헤비투카 서비스 계약을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 빅티퍼는 한국의 서비스 중에 유구드라 리버스가 가장 중심이며 가장 먼저 컨텐츠를 제공하여 각 지역의 서비스를 시작할 때 한국 유구드라 리버스가 각 지역의 미래시가 될 수 있도록 완성도 있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인원 충원 등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터분들께서 들으면 아실만한 중국의 서브컬처 대표회사와 긴밀하게 협업을 준비하는 등 유구드라의 현재 미래에 대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컬처의 이해가 정말 높고 서비스 전문가들이 있는 정말 좋은 파트너 업체를 통해서 서브컬처다운 게임, 마스터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좋은 게임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이 자리를 통해서 완벽한 믿음을 가지시기는 좀 어렵겠지만 조금 더 믿어주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빅티퍼가 잘 하겠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월 첫 업데이트로는 하우징 관련된 부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기존 일본에서는 기본으로 제공하는 가구 외에 추가 획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수정된 방향은 게임 내 재화로 추가로 가구를 구매하실 수 있으며 재화를 더 많이 수급하실수록 가구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제공드립니다. 다음 서브 이벤트 스토리에는 더욱 많은 재화를 획득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여 이능자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컨텐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서클전과는 다르게 보다 강력한 월드 보스를 상대로 모든 유저가 힘을 합쳐 토벌하는 월드 레이드를 추가함으로써 콘텐츠적으로 부족한 면을 채우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존 인게임 전투와 조금 다른 형태로 선보일 예정이며 전략적인 요소가 조금 더 가미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복잡하지 않게 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명 5성 달성 시 추가 육성 요소를 제공할 예정으로 이능자를 성장시키고 스탯 수치뿐만 아니라 스킬까지도 변화를 줄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파트너 부분에서도 전용 파트너를 추가하여 부족한 파트너 선택에 대한 풀을 더 확장하고 다양한 팀 구성을 유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콘텐츠로 실시간 PVP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대만, 일본 버전을 개발하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친구나 유저와 전투를 해보면 재미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주셔서 이벤트 형태로 제공하여 마스터분들끼리 최고의 조합과 실력을 거둘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해보고자 합니다. 함께 병행 중인 부분은 각 이능자에 표출되지 않은 정보와 숨겨진 이야기들이 많기에 마스터분들께서 더욱 몰입하실 수 있도록 장치를 빠르게 마련하는 부분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마스터분들과 소통하며 오래 서비스하면서 서브컬처다운 모습을 갖추고 재미있는 플레이 콘텐츠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짧은 영상으로 모든 부분을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시행하고 마스터분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개발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유구드라 리버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는 조금 더 명쾌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여 마스터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